제가 이 하락 추세의 상단선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월 9일 킴스 미국 주식 댓글에 24년에도 수익 외치면서 시작해 봅시다. 지금은 미국 시장 기준 1월 9일 장 시작 전입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담아가야 할 주식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어떤 투자를 하고 있죠? 누구나 알고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제가 어제는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률 모아가는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우리가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을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은 전 세계의 돈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처럼 개미털기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해서 한국 시장보다 차트가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분석이 필요하고요. 제발 나는 장기 투자니까 아무 때나 주식을 사고 마이너스여도 괜찮아 같은 자기 위로, 자기 합리화하면서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알고 가는 건 수익률에서 천지차이입니다. 복리에 복리를 더해 더 빠르게 본인의 목표 수익에 도달하게 만들 테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나스닥과 다우존스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제 과연 미국 시장에 큰 이슈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제가 나스닥 계속 말씀드렸었죠. 정확히 선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전전 고점의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되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지지하고 반등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보고 있으시라고 말씀드렸고,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지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분명히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나스닥 상황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제가 분명히 이 노란색 선 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보여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기서 다우존스가 지키고만 있어도 노란색 선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 선을 터치 후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정확히 다우존스도 노란색 선 21선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준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정확히 지지 라인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해지용으로 수익으로 들어간 인버스 종목들은 당연히 정리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다우존스 현재로서 상황 아주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애플. 제가 애플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쌍봉이 나오게 되고, 이 쌍봉에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 가시라고 말씀드렸고, 노란색 선 21선을 뚫으면서 1차적으로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이 초록색 선 61선과 갈색 선 121선이 만나는 이 부분에서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자, 제가 보조지표를 533 스토캐스틱, 1066 스토캐스틱, 20, 20, 12, 12 스토캐스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533 지표하고 1066 지표가 과매도권에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역시 애플 정확히 여기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는 애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모아갈 생각입니다. 일단 애플도 어제 지지, 반등 아주 좋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도 분명히 제가 이 하락 추세의 상단선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여기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테슬라로선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이 지지 라인은 제가 이 초록색 선과 이 파란색 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완전 겹쳐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초록색 선 61선과 파란색 선 481
일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 주고 있어서 여기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담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일단 상황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은 제가 분명히 130달러에서 잡고 140달러 부근에서 조금이라도 분할 수익 매도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하락 추세가 나왔었죠. 자, 알파벳을 보시면은 어제 강한 반등으로 이렇게 하나의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 박스권, 이 130달러, 140달러 부근의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지만은 어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하나의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도 이제는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알파벳을 조금 더 모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가 없어도 차트는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영상 매일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더 담아야 될지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파벳도 지금 상황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매수 더 담아갈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한번 보겠습니다. 인텔 제가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 추세로 분명히 전환됐다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서는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수익 챙겨가면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이렇게 모아가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금요일날 인텔을 좀 더 모아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제 3.6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인텔도 지금 상황 아주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분명히 인텔보다는 AMD가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텔보다는 AMD를 좀 더 모아갔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인텔보다 AMD가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AMD는 6% 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확히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를 더 담은 거죠. AMD도 지금 상황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 제가 계속적으로 깃발 형태의 삼각 수렴을 통해서 힘을 모아가고 있고, 이 힘은 위로 500달러를 뚫고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이 밑에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터치하게 된다면 분명히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던 500달러 부근을 어제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6.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 저는 좀 더 담아갈 생각이고 아주 상황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제가 매물대가 이렇게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매물대를 크게 뚫으려면 큰 호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이 조그마한 상승 추세에서 여기서 깨고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이온큐는 일단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아이온큐 어제는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이 하락 추세를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아이온큐 어제 흐름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닷컴은 제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중간 부분에서 아마존닷컴은 상승할지 하락할지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는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연속 4일 동안 큰 하락이 나와 주었었죠. 자, 아마존닷컴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전히 중간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 방향성을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라고 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조금 더 기다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라이 릴리 한번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제가 깃발 형태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를 이렇게 상승 추세로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깃발 형태의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제가 정확히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양봉으로 $590를 뚫어줘야 일라이 릴리는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매수 타점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후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 다음 일라이 릴리는 위에 상단 라인 가격대로 말씀드리면은 $618를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로 유지할 수 있으니 저는 보유의 관점으로 가지고 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후로 어제도 이 검정색 라인 깨지 않으면서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으니 오늘도 여전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한번 봅시다. TQQQ 분명히 제가 이 전전 고점인 이 라인대에서 지지하고 반등해 주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서 정확히 지지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TQQQ도 여기서 지지하고 정확히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QQ도 마찬가지죠.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분명히 전전 고점이 지지 라인이 돼요. 이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계속적인 약 한 달간의 박스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날도 박스권 깨지 않고 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도 이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LABU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테크 지수하고 같이 가는 종목이죠. LABU는 제가 분명히 이 노란색 선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21선 계속 타고 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주고 있고, 어제도 13.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갈색선 121선을 뚫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 빨간색 선 241선을 1차 목표가로 달려갈 것이고, 이 빨간색 241선을 뚫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이 파란색 선 481선까지는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LABU는 481선을 향해 지금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얼티 인컴도 LABU랑 똑같죠. 자, 제가 이 갈색 선 121선을 뚫고 올라오면은 241선이 빨간색 선을 향해서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241선을 뚫고 올라오게 된다면은 파란색 선 481선을 향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다음 리얼티 인컴은 이 노란색 선 21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관점으로 가지고 간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넷플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도 여전히 상승 추세지만, 자, 이 상승 추세의 가운데 위치하게 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향성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는 거에서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중간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향성을 정확히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큰 하락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는 지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정확히 이런 부분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상승 추세로 돌렸을 때 넷플릭스는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제가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승 추세가 매우 강하니 보유의 관점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이 고점에서는 음봉이 나왔으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조정은 21선, 이 정확히 노란색 선 21선 부근까지 1차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 글로벌 21선 부근에서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베스트인 모습은 여기서 지지해주고 21선 부근에서 지지해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도 큰 추세로 보면은 여전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덜어가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 21선 부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한 21선 부분에서 지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브로드컴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지금 21선 부분에서 지지 후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SOXL 속슬 한번 보겠습니다. 속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전전 고점 이 라인대인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어제 9%가량의 반등을 보여주면서 상황 좋게 돌려놨습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겠습니다. TM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한 상승 추세가 아닌 완만한 상승 추세라서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 21선 노란색 선을 깨고 내려온다면은 추가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뒤로 연속 5% 다음 3% 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저는 어제 상승했다라고 해서 지지됐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더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는 거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죠. 밑 하단에 왔을 때는 정확히 매수 타점이 되고, 이 상단에 왔을 때는 정확히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가는 매도 타점이 되겠죠. 지금도 현재 그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비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비자가 이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당연히 한 번 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제 영상 꾸준히 매일 보고 계신다면 제가 들어가는 위치, 매수 타점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으니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 가져가야 될지 확인하시고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보잉 한번 보겠습니다. 보잉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있으신 분들은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절대 이 부분에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굉장히 또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후로 이만큼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래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보잉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은 어김없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에 오게 되면은 어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한번 보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 라인에 있다는 게 또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상승 추세 상단에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까지 계속 내려오는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조금 남아 있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또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 저는 좀 더 기다리는 관점으로 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도비 한번 보겠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그만한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지금 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모아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는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 지지하고 반등, 여기서도 정확히 지지하고 반등 해줘야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계속 연속 3일간 이 부근에서 지지해주고 반등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반등하진 않았고, 반등하게 된다면은 저는 진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한번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제가 분명히 상승 추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을 향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상황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장 시작하기 전에 영상 꼭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좋아요로 꼭 영상 저장해 두시고 댓글에 24년에도 수익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